예,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 하시죠. 이환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블랙 먼데이를 보낸 이후에 이제 네.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정말 혼란스러운 한 주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국내 기준으로 이제 금요일 다행히 뉴욕 시장 반등하면서 국내 시장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흔들었던 고용 침체 우려감이 덜어지자 오늘 힘 있는 반등을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의 흐름이 자체가 약간 조울증 환자처럼 그죠? 예.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가 또 급반등, 또다시 급락, 또다시 급반등. 자, 이거 일주일 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예, 정말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 한 주 내내 잘 잡아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가장 먼저 나왔던 부분이 경기 침체에 관한 어떤 두려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PMI 지표가 발표가 됐었고 또 그 이후에는 샤미 법칙이라고 해서 실업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 변동성을 야기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말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옌 캐리 현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하락을 만들어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전쟁 위기 이런 부분들도 다 연결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가장 핵심 포인트를 봐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이겠죠. 과거의 예를 들여다 보면은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큰 폭의 하락장이 시작됩니다. 보통 경기 침체기에는 미국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35%, 53%, 29% 이런 식으로 네. 예, 거의 25% 이상의 하락, 이런 하락률이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더라도 이 하락폭은 훨씬 더 크고요.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인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은 10%도 안 된다. 그래요? 예, 그게 저희의 분석입니다. 예. 물론 시장에서는 샤미 법칙을 가지고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아마 방송에서 짚어드렸을 텐데 샤미 법칙이라는 것은 실업률이 작년 저점 대비해서 0.5%포인트 이상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생산성의 향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또 대출 증가율도 플러스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금리의 인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만드는 것을 잘 막아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뭐 일부에서는 금리를 뭐 갑자기 75bp 이 긴급 인하하고 또 다시 또 75bp를 9월달에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번 이 미 연준에 대한 패드워치 보시면 저기 왼쪽 좀 보시면은요 어떻게 돼 있죠? 빠르게 내리고 나서 계속 똑같은 숫자. 예. 뭐냐면 4.0까지 내리고 끝.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내린다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금리를 그래도 좀 높게 유지하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2%대면은 거기에 플러스 2% 정도의 금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변동성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앞으로 옌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도 들여다봐야 되겠고 또 WTI,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도 들여다봐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시장을 판단해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동안 이제 시장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급 변동이 나타난 이유가 뭐 AI 고점 논란, 전쟁 우려감 등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컸는데 네. 유한타증권에서는 2년 안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10%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 침체 때는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주가는 떨어지는데 맞아요. 그 위험도는 좀 일단은 낮은 걸로 보고 좀 다행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경기 침체 우려감을 야기한 이 지표로는 고용 지표가 아니에요. 일주일 사이에 뭐 실업률로 시작을 해서 좀 오늘은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온 것으로 보고 안정을 보였는데 네. 좀 간단히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조울증 현상입니다. 이 펀더멘탈적인 숫자로서 분석은 지금은 경기 침체 시그널이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갔다. 뭐 그렇지만 그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보시면은 지금 고용이 줄고 있다. 예, 맞아. 신규로 늘어나는 숫자가 줄고 있는 건 맞지만 고용 자체가 감소를 하느냐? 아닙니다. 보통 경기 침체가 일어날 때는 전체적으로 실업률도 올라가고 고용도 줄고 이럴 때 경기 침체고요. 지금은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이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아래에서는 저희는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이 실업 청구권자 수도 이 정도면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지 엄청난 경기 침체를 야기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또한 그 7월 숫자를 좀 자세하게 좀 뜯어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실업수당 청구권자 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은 지금 7월 고용의 숫자의 변화를 보면은 여전히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비농업 고용자 수가 11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11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낮은 숫자냐? 아닙니다. 신규로 늘고 있는 게 11만 명이나 된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 정도에서의 증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기 보시면 이제 시간당 임금 보시면은 물론 숫자가 예상치 0.3이었지만 0.2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전년도 동기 대비 숫자가 얼마죠? 3.6입니다. 예, 그 전 달이 얼마였죠? 3.7. 네. 예. 3.6 수준에서 네. 경기 침체 오는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물론 저 숫자가 막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러면 이제 걱정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고용시장이죠.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고용시장이죠. 근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보시면 고용시장이 늘어나는 것보다 GDP의 성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이 생산성이 늘어나는 부분이 전체 GDP 성장률의 77%입니다. 네. 그러니 고용시장이 조금 쿨다운 한다 하더라도 조금 식는다 하더라도 생산성만 높아지면 경제 침체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다 대놓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AI가 과잉 투자 시대고 뭐 고점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생산성이 안 높아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까지 또 해석을 하시면서 시장의 어떤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전히 이 AI의 성장은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경제 시장이 고용을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부터 살펴봤습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고용의 이제 냉각을 보면서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이며 환호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너무 빠르게 또 같은 지표를 보면서 기뻐했다가 화를 냈다가 되게 조울증 환자같이 앞서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경기 침체의 걱정은 유 본부장님 말씀 듣고 좀 넣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AI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감, 이제 생산성이 정말 보이느냐, 그동안에 AI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었다면 이제 돈을 얼마나 버느냐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살펴주셔야 되겠대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일어났던 부분이 뭔가 지금 AI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탁 던져졌었어요. 네. 주가가 움직인 것도 그것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죠.
엔비디아 블랙웰이 지연이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을 했었고 또다시 어저께도 SMCI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의 실적 발표 내용에서 블랙웰의 지연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또 빠진 겁니다. 네, 우려업으로 확 다가왔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뜯어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값으로는 정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SMCI의 실적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전체적인 숫자는 좀 걱정스럽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겠지만 마진이 줄었어요. 마진이 6%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실적이 8.25달러 예상치 대비해서 EPS가 6.25니까 20% 이상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2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근데 분석을 해보면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수요가 줄고 있다 이런 걱정인데요. 수요는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이 앞으로의 또 예측치를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1Q 매출 전망을 보시면은요. 55.2억 달러 발표치가 지금 이 숫자가 좀 예, 컨센서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로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숫자로서 계산을 하면은 대충 예상치보다 20%나 더 높은 숫자가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지금 문제가 없어요. 다만 SMCI의 영업 마진율이 떨어졌던 부분은 이 방식의 바꿈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지만 여전히 이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성장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들지를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다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델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8월 말에 있어요. 그때까지의 어떤 변동성이 좀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 AI 수요나 AI 사이클이 어느 정도 왔냐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만 지지난주에 AI는 지금 현재 인트로덕션 스테이지를 지나고 이제 성장기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에 주가 고점이 나온 적은 없어요. 예. 예. 성숙기에 주가 고점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몇 년이 남았을지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관련해서도 많이들 걱정을 하시지만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나 이익 증가율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떤 주가 흐름에 좀 변환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CI의 실적 상세 여부를 좀 뜯어본 결과 AI 뭐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니냐. 그건 좀 과대평가였네요. 성장기에 고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성숙기에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 되면 다시 또 판단을 해주시겠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이제 막 이런 과열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 후속으로 좀 바이오가 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1412 실적도 양호했고요. 국내에도 뭐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으로 관심이 증폭됐는데 주도주 뭐 자리 제2의 주도주 괜찮습니까? 정말? 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또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저희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뭐 한 7%에서 9%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바이오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뭐 실적 내용을 보고 있으면 사실 한국이 오히려 반도체 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지수의 움직임을 보고 있더라도 뭐 상당히 이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삼성그룹 자체가 예, 반도체에서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도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는 어쨌든 간에 미국 자체 내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요. 가장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업종 2개를 딱 뽑아보라 그러면은 그 2개입니다. 네. IT와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네, 그걸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요. 네. 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이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언제 얼마나 내려줄 거냐.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천천히 내려주는 게 더 좋겠고요.
천천히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너무 빨리 내려갔습니다. 10년 국채 금리가.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채권 비중에서 이제는 또 주식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늘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포트폴리오 올라와 있는 글로벌 업종을 보시면 여전히 저희는 기술주와 IT, AI 관련된 주식들과 뭐 그 이외에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주택건설 부분에 대한 비중을 여전히 높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번에 이런 어떤 변동성을 좋은 투자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원사증권 유동원 글로벌자산 배부장 본부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